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4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둘러싸고 지금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대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중앙지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 이 삼각 사이에 아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경전은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이것은요 본격적으로는 6월달부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벌써 4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월달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을 거기에 윤석호 변호사가, 사내이사죠,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그리고 그 사람의 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6월달에 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표를 낸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윤석호 사내이사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은 그걸 받아서 7월 초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3개월 넘도록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과연 제대로 했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권이 이제 약간은 그 위기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러 사람들이, 자, 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은 허위다, 내지는 윤석헌 금감원장은 조작의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문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문건의 신뢰성, 이 문건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 수사를 제대로 벌이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고 하는 문건 속에 있는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보한 문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태국의 무슨 바이오매스라는 그 발전소,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발전소, 거기에 투자를 진행하는 거, 이게 그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 속에도 있고 실제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결과물에도 있다. 일치한다는 것이죠. 실제 진행도 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MOU를 지난 9월달에 체결했다고 하니까 실제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고 하는 문건 속에 있는 내용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허위, 또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얘기하는 일부 조작, 지금 일부 조작이나 허위의 가능성은 이 두 사람만, 추미애와 윤석헌 이 두 사람만 얘기하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는 사실과 부합하는 자료가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문건이냐 아니냐? 왜 그러냐면 김재현 대표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가 그걸 윤석호 이사가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거든요. 그럼 김재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의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금감원의 검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그 문건이 허위라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보고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미 이 문건 또는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체적인 그림에 관해서, 왜 그러냐면 이미 김재현 대표, 윤석호 이사 변호사죠, 윤석호 이사, 이동열 이사, 이런 사람들 중에 핵심 4명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사기 부문은 상당한 정도로 핵심 그 4인방을 구속해 놓은 상태고, 이게 지금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펀드 사기를 이렇게 칠 수 있었던 배경, 그건 결국 정관계에 누군가가 봐줬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들어갔는데 그 현장 검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걸 수사하는 부분이에요. 비호 세력을 수사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현재의 검사들로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런 압박을 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면 수사팀 증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4명을 파견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철저히 수사하라 지시한 것, 이게 윤 총장의 장군이라면 이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 4명 추가 파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성윤 지검장의 저는 멍군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명단을 그대로 법무부에 올리고, 왜냐면 그것도 손대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테니까 대신 또 뭐라고 얘기했냐, 추가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추가 증원을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가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서 뭐 4명 플러스 알파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문화일보를 보니까 10명이라고까지 나와 있더군요. 요건 아직 진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일보가 어느 정도는 뭐 했겠죠. 10명이면 기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수사검사가 10명입니다. 2배로 증원하는 겁니다. 10명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또 한 번 장군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무부는 어쩝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법무부 사람들은. 근데 법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방어를 했습니다. 멍군식으로. 뭐라고 했느냐? 조금 전에 법무부가 기자들한테 문자를 하나 발송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요청 및 대검의 건의에 따라서 금융회계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검사 5명의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승인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만 하면 보통은 그 보도자료로서 충분할 텐데 이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어찌 보면 핵심 내용이고 이것이 신경전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융회계 분야 전문검사 1명, 그리고 괄호하고 금감원 조사국 출신, 회계사 자격 보유. 이 사람을 한 명에다가 4명은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수사, MB 다스 실소유 규명 수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 또 하나 토를 달아놨습니다. 추가로 인력 파견이 요청이 있을 시에는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추가로 파견 그것도 열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이 4명이 누구냐에 관해서 기자들의 추적이 있었는데 오늘 보도된 내용은 이겁니다. 최재순 대전지검 검사, 이 사람은 박영수 특검팀에 있었다고 하죠.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최재순 검사. 그 다음에 남재현 서울 북부지검 검사. 이거는 최근에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인가요? 그 사람의 태양광 관련한 여러가지 사업 뭐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허인회 씨를 구속시킨 사람. 이걸로 최근에 이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지검에 있는 최종혁 검사. 근데 이 최종혁 검사는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전주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성윤 라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김창섭 청주지검 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지금 제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저의 시각은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찌했든 간에 이 사건 수사가 현재 굉장히 미비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수사검사를 증원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면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이거 별거 아니다. 그리고 펀드 하자 치유 문건 그거 허위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검사 증원으로 압박을 하니까 신용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 그러니까 수사 의지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뭔가 신용을 자꾸 내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 신용으로 그치면 안 된다 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 거기에 법무부는 이성윤 지검장의 편을 은근히 들어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윤 총장이 계속 어찌 보면
그 약간의 그 국민을 상대로 한 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 얘기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 총장 얘기가 다 맞는 얘기거든요. 아니 정관계를 로비한 명단이 나왔으면 그 명단을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워낙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법무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노골적으로 편들, 그러니까 이미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허위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계속해서 증언하라고 압박을 넣으니까 그 압박을 일부 수용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이 삼각게임에서 법무부와 중앙지검이 같은 편이죠.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수사, 중앙지검의 수사가 미비하다라고 지금 약간은 그 언론을 향해서 시위, 국민을 향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위가 워낙 정당하고 명분이 있다 보니까 법무부와 중앙지검이 아무리 합작을 하더라도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대놓고 제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게임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단독 플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반부패 강력부, 그 다음에 뭐 공공수사 2부, 뭐 이런 그 부장들은 전부 다 추미애 사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돼 있고 단독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윤 총장은 워낙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 내에서 힘은 밀리지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임에서는 지금 비슷한 광경을 연출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 물론 저는 법무부에서 파견 승인한 이 5명의 검사가 아마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상당히 가까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적어도 검사로서의 정의감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안에서 이 수사팀에서 제대로 수사하려는 검사와 그 다음에 이걸 덮으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어떤 뜻 이런 걸 받들어서 이걸 덮으려는 검사 간의 알력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러면 오늘이 10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19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22일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에 국정감사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물론 방어막을 치고 열심히 수사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평가는 그 사흘 뒤인 22일 날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평가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가혹한 평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게임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이성윤 간의 이 게임, 그 게임은 수사팀 검사 증언으로부터 나왔는데 자, 법무부도 추가 증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도 또 추가 증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법무부와 추미애 법무부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마 약간은 그 난처한 국면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이미 이성윤 지검장은 이게 허위고 옵티머스 자산운용, 정관계 로비리스트 이런 거 다 의미 없다는 쪽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추가로 해라 이거 내가 보기에 의혹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저는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시각에 더 공감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게임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 상황은 윤석열 검찰총장 1인대 법무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국지전 양상을 띠는 이런 검찰의 약간은 그 어떤 대검과 중앙지검 간의 갈등 국면의 제2라운드 비슷한 국면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사팀 내부도 아마 입장이 서로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팀의 갈등 상황이 외부로 드러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